지질공원 해설사 프로그램 개발 1차 시 지질공원 해설의 필요성.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탐험가 문경수라고 합니다. 저는 직업이 과학탐험가다 보니까 지난 수십 년간 지구상의 여러 곳들을 탐험했던 경험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호주에서 한 10년 정도 이렇게 지질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여행사를 운영했던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차 시 동안 여러분들하고 이 지질 공원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질공원 해설은 자연자원의 가치와 의미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활동입니다. 그리고 일반 대중에게 지구과학적인 정보와 또 인문, 역사, 생태에 대해 전달하는 활동인 만큼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선택해서 전략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설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일종의 강연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해설을 통해서 지질공원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 그리고 정보 전달이 아닌 이야기를 중심으로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뉴미디어를 활용해서 소통 채널을 확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해설을 통한 지질공원의 의미. 우선 첫 번째 시간에는 해설을 통한 지질공원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좀 알아볼 텐데요.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에 계시는 지질공원 해설사분들께서 이 지질공원의 가치와 의미를 전달하는 이런 활동들을 활발하게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왜 지질공원 해설이 필요한지 그 의미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는 유네스코 자연과학 3관왕으로 지정된 제주도를 포함해서 13군데의 국가지질공원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너무 경치도 좋고 또 이렇게 여행의 필수 코스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질공원을 방문하게 되시는데요. 자, 그런데 만약에 지질공원에 왔을 때 해설이 없다라면 사람들이 이 지질공원의 가치와 의미를 알 수 있을까요? 네, 절대 알 수가 없겠죠. 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해설이야말로 자연유산을 보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이 국가지질공원들은 그냥 보통의 지질공원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모진 풍화 과정과 난개발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마주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지질공원으로 저는 지정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현장에 오시는 여행객들에게 이 지질공원의 가치와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부터가 저는 이 지질공원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이것도 약간 다른 식으로 좀 바꿔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는 만큼 이제는 지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질공원을 방문하시는 많은 탐방객들한테 이 지질공원의 가치와 의미를 정확하게 조금 전달해 주시는 게 그만큼 중요한 이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지질공원을 보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캠페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진에 보이시죠? 이렇게 제주도에 있는 아름다운 그 지질공원들을 이렇게 액자에다가 제주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귀한 섬입니다 라는 그 액자를 만들어서 그 지질공원 사이트에 가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SNS에 올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지질공원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와 의미가 높은 곳인지를 알리는데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해설을 하실 때 내 해설이 단순히 그냥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곳을 찾는 우리 국민들한테 이 지질공원의 가치와 의미를 전달하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의 해설의 의미가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해설의 필요성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또 다른 관점에서 이 지질공원 해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국가지질공원 제도는 단순히 지질공원을 보존만 하려는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이 지질공원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만들어내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질공원 해설을 조금만 더 정교하게 프로그램화 시킨다면 아마 여행 산업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줄 수 있는 저는 그런 포인트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기존의 여행을 생각해 보시면은 단순한 패키지 여행의 시대가 있었죠. 네, 그냥 깃발 들고 따라다니면서 카페를 가거나 유명 관광지를 가는 그런 여행들이 과거에 주류를 이뤘더라면 최근 들어서는 사람들이 단순히 여행을 그냥 보고 즐기고 먹는 여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여행을 통해서 뭔가 기존에 그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지식을 통해서 스스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경험으로도 많이 여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 지질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질학적인 가치 또 생태 문화 역사적인 가치를 함께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패키징을 하신다라면 교육 여행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도 국내를 대상으로 몇 군데 지역에서 이렇게 지질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여행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밑에 화면을 보시면은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은 협재해수욕장 맞은편에 비양도라는 섬이 있죠. 네, 그 섬에 들어가서 1박 2일 동안 그 비양도에 있는 그런 자연 자원도 보고 또 함께 책도 보고 또 간단하게 스케치도 해보는 이런 여행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1박 2일짜리 이제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포스트에 잘 보시면은 이 1박 2일 프로그램의 비용이 20만 원이 훨씬 넘습니다. 네, 기존의 여행 패키지에 비해서 상품가가 훨씬 높다라는 거죠. 자, 이 말은 뭐냐면 이 지질 여행이라는 거는 분명 기존 여행 프로그램에서 갖고 있지 않은 아주 독특하고 유니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정교하신다라면 이 지질공원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해설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 프로 강연자처럼 해설하는 방법. 네, 앞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지질공원 해설은 정말 지질공원의 가치와 의미를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효과적으로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그런 노하우가 필요한데요. 그런 맥락에서 프로 강연자처럼 해설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로 강연자처럼 해설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해설을 할 때 생각하셔야 되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해설도 강연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 지질공원 자체가 지구과학적인 가치를 많이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어려운 지구과학적인 용어들을 설명하다 보면은 사람들의 관심이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설을 하실 때 내가 단순히 이 지질공원의 과학적인 정보를 전달한다라기보다 이 지질공원 안에 담겨 있는 정보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내가 한 편의 영화처럼 구성을 해서 사람들한테 말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전달을 하셔야만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전달이 될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기 위해서 제가 제주도에 좀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 제주도에 있는 만장굴에 많이들 가보셨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만장굴은 길이가 7.4km로 지구상에서 아주 규모가 크고 또 길이가 긴 아주 그런 과학적인 가치가 뛰어난 그런 동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만장굴에 가서 이 만장굴의 길이가 몇 킬로미터고 또 이 만장굴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해설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두 번, 세 번 방문을 유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만장굴 같은 것들을 설명을 할 때도 단순히 만장굴의 과학적인 가치를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만장굴 안에 담겨 있는 인문학적인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도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래서 간단히만 좀 소개를 드리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고향이 제주였던 이 동상 속의 주인공이었던 부종현 선생님께서 진주 사범대학교를 졸업하고 고향 모교로 초임 교사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해방 직후에 내 모교에 와서 내 고향 후배들을 가르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정규 교과 과정 외에 특별 활동반을 3개를 편성하십니다. 일단 해방된 조국의 과학력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과학반을 만드셨고요. 그리고 과학만큼 예술활동도 중요하다고 그래서 음악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기심과 도전정신이 중요하다고 해서 탐험반을 만드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선생님께서는 탐험반이 제일 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이 제주도에서 뛰어놀다 보니까 크고 작은 용암 동굴이 많았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동굴에 들어가려고 하면 동네 어르신들께서
아이고 이놈아 거기 들어가면 귀신 나온다, 죽는다, 그리고 큰일 난다, 그래서 못 들어간 거죠. 그런데 내가 대학에서 공부를 해보니까 내가 나고 자란 제주도가 화산섬이기 때문에 지하에 수백 개의 용암 동굴이 있다는 것을 아신 거죠. 그래서 이거 이제는 내 제자들과 함께 이 동굴을 한번 탐험을 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동굴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꼬마들이 만든 탐험대라고 해서 절대 얕보시면 안 됩니다. 이 꼬마 탐험대에는 나름의 조직도가 있습니다. 일단 담력이 가장 좋은 아이들은 맨 앞에서 횃불을 들고 길을 안내하는 횃불반을 맡았고요. 그리고 덩치가 좋은 아이들은 횃불에 불을 붙일 때 필요한 석유를 들고 가는 보급반을 맡았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반이 더 있었는데요. 저는 이 반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약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께서 당시 아이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얘들아, 우리가 여기 절대 놀러 들어가는 거 아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동굴을 세계 최초로 발견하는 게 된다면 우리가 이 동굴의 길이와 폭을 측량을 해서 기록으로 남겨서 후대에 전달을 해야만 이 탐험이 온전히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측량반을 편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측량반 아이들이 그 당시에 새끼줄로 줄자를 만들어서 지금 만장굴의 길이와 오차 범위가 얼마 나지 않게 아주 정밀하게 이 동굴의 길이를 쟀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만장굴이라는 이름도 이 학생들이 학급회의를 수집을 해서 직접 만장굴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만장굴을 발견했던 이 꼬마들의 이야기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 시점에도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크게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인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위대한 발견을 했던 탐험가, 과학자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은 모두 지식으로 무장한 전문가 집단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정부와 귀족의 막대한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탐험과 발견이 가능했습니다. 자, 그런데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될 정도의 세계 최대 규모의 용암 동굴을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이 집신 신고 또 횃불 들고 들어가서 밝혀낸 경우는 인류 역사사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도 제주도에 가시면은 이 부종유 선생님의 업적을 기리는 부종유 기념 사업재단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자, 이곳에 속한 연구자분들께서 이 부 선생님의 업적을 또 다르게 재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테면 물론 이 부 선생님의 과학적 발견도 중요하지만 해방 직후에 정말 폐허가 됐던 이 제주 시골 마을에서 한 교사가 아이들을 데리고 동굴로 그리고 산으로 숲으로 이렇게 탐험을 다니면서 심지어 기록까지 했던 이런 교육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교육의 전형이라는 거죠. 즉 자연과 분리되지 않은 환경에서 완벽한 형태의 교육을 행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일단 우리가 요즘에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말 여행도 잘 못 가고 또 왕래가 이렇게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지내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이런 꼬마 탐험대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연과 공존하는 삶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자연과 더불어 하는 교육이란 무엇인지를 이런 만장굴을 발견했던 꼬마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지질공원을 해설을 하실 때 단순히 이 지질공원이 담고 있는 과학적인 정보만 전달하실 게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계시고 그 마을에서 나고 자라셨기 때문에 이 제주도의 만장굴의 사례처럼 이 지질공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지질공원의 사실적인 팩트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지질공원과 연관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함께 이야기로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전달한다면 아마 사람들이 이 지질공원의 좀 가치와 의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측면에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저는 그런 또 해설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서서 해설도 강연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정보보다 이야기를 더 좋아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의 해설이 이야기가 돼서 재미있게 전달이 되려면 여러분들도 드라마 작가처럼 대본을 구성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드라마 작가들처럼 전문적으로 대본을 만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간단하게 메모장에다가 크게 두 가지 관점을 중점으로 해서 한번 대본을 구성해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그 대본을 구성하실 때 첫 번째 고려하실 점은
청중에 맞게 이야기를 재구성하셔야 됩니다. 자,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지질공원을 방문하시는 분들을 볼 때 그냥 다 일반적인 여행객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정말 뭐 교사분도 계시고 또 기업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학생들도 계시고 이렇게 찾는 분들의 성격이 모두 다양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의 모두 맞게 이야기를 다 따로따로 만들 수는 없고요. 그냥 크게 이렇게 일반 여행객들, 또 학생들, 그리고 약간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 정도 세 가지 정도로만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재구성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재구성하려면 여러분들이 이 지질공원을 방문하시는 분들의 성격을 조금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교사분들은 이곳에 왜 올까? 그리고 학생들은 여기에 와서 어떤 걸 전달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신 다음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보와 이야기를 한번 재미있게 재구성해 보시는 그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의 변화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자, 어떤 말이냐면 일단 그 우리나라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세계 여행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뭐 그랜드 캐년이라든지 아주 뭐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거대한 자연을 보고 오셔갖고 한국에 있는 지질공원에 오시면은 약간 감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뭐 외국에 있는 게 더 좋고 한국에는 지질공원이 약간 그 감흥이 완전히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질공원 해설을 하실 때 지질공원과 관련이 있는 글로벌 이슈라든지 뉴스가 방송에 나온다면은 그런 것들을 잘 메모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뭐 하와이에서 몇 년 전에 대규모 화산 분출이 있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는 화산이 분출이 활동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그 화산이 분출이 되면 우리나라 지질공원에 있는 이런 형태의 지형 구조를 만들어지게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재구성해서 사람들한테 전달을 한다라면 사람들로 하여금 단순히 그냥 지형 지물만 보는 게 아니고 이 지형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어떤 과정들이 필요한지를 직접 이런 뉴스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인터넷상에 있는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또다시 학습을 하게끔 하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설을 하실 때 책도 보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세상에 다른 나라 지질공원이나 자연환경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제 모습들에 늘 귀를 기울이시고 거기에서 내가 지질공원 해설을 할 때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발췌를 해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대본을 새롭게 재구성하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주 재미있게 사람들한테 지질공원을 해설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3. 뉴미디어를 활용한 해설. 네, 이번에는 뉴미디어를 활용한 해설 기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정말 많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등장을 했는데요. 이를테면 동영상을 보고 공유하는 플랫폼, 또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많이 등장을 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질공원 해설을 하실 때 이런 뉴미디어들을 잘 활용을 하시면은 지역성의 그 제약 없이 오히려 외국 관광객들도 우리나라의 국가 지질공원에 관심을 갖게 하는 이런 새로운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미디어를 활용한 해설 기법을 잘 활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를 통해서 대중과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요즘에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방송국이 되고 누구나 1인 미디어가 되는 시대가 도래했는데요. 그리고 사용법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단순화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쉽게 이 채널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거는 사용 방법이 아니라 이 유튜브 채널 안에 어떤 콘텐츠를 집어넣어서 대중들과 소통을 할 거냐, 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일상생활 속에서 콘텐츠를 만드는 소재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바로 여러분들 해설사의 일상입니다. 요즘에 흔히 브이로그라고 하죠. 이렇게 카메라를 갖고 다니면서 내가 그냥 하루 동안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여가 시간에는 뭘 하는지 이렇게 자유롭게 찍어서 올리는 영상을 브이로그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 지질공원에 오셔서 하루를 보내는 일상들이 있을 겁니다. 방문을 하자마자 뭐 차도 한 잔 드실 테고 또 지질공원이 어떻게 뭐 문제가 생기는 건 없는지 확인도 하실 테고 또 직접 사람들한테 해설을 하는 그런 일상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 소소한 일상들을 이렇게 짧은 영상으로 계속 올리신다라면 아마 그 지질공원을 방문하시기 전에 많은 분들이 여러분의 영상을 보시고 조금 더 친근한 마음으로 이 지질공원에 와서 여러분과 소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지질공원의 풍경입니다. 우리야 뭐 맨날 보는 풍경이지만 여기를 처음 오는 사람들한테는 이 지질공원의 풍경이 정말 궁금한 소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제가 알고 있는 이 제주도의 한 그 해설사 분께서는 매일같이 지질공원의 아름다운 풍경 모습을 찍어서 SNS에 올리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점은 뭐냐면 그분의 SNS 친구들을 보면 세계적인 지질학자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자, 왜냐? 그분들은 관심이 있지만 여기에 매일같이 올 수가 없으니까 이 해설사분이 찍어 올리신 이 지질공원의 사진을 보고서 저 지질공원에 문제는 없는지 또 바뀐 모습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지질공원과 관련된 전문가 인터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지질공원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방문을 하실 겁니다. 뭐 대학의 교수분도 계실 테고 또 지질공원과 관련된 다양한 전문가들이 오실 텐데 그분들이 방문하셨을 때 그냥 단순히 이야기만 나누지 마시고요. 그분께 양해를 구해서 이 지질공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중과 소통하는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분의 그런 전문가들의 시선으로 본 우리의 지질공원은 어떤 가치와 의미가 있고 또 현재 어떤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소통을 하시게 된다면 사실 이분들은 일반 대중들이 만나기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해설사를 하시기 때문에 이분들을 아주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권한이 주신 거니까 그런 분들을 잘 활용을 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소통을 하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지질공원 해설이 뉴미디어와 결합돼서 조금 더 풍성한 거리에 제약이 없는 그런 해설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뭐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같은 다양한 SNS를 통해서 방문객과 꾸준하게 소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일단 방문객들이 이 지질공원에 방문을 처음 하고 나서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특정 지역에 지질공원과 관련된 사이트가 적게는 10개, 많게는 20개 이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문객들이 이 지질공원에 왔을 때 단순히 여기만 보고 끝날 게 아니라 다음에 오실 때는 다른 사이트에 가보시게끔 유도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오실 때는 이 사이트는 이 계절에 오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뉴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소통을 하고 또 친구를 맺고 그렇게 이제 소통을 하신다면 아마 방문객들과 여러분들의 사이가 조금 더 원활해지고 그리고 이제 단순히 방문객과 해설사의 관계가 아니라 정말 친구처럼 이 지질공원의 가치와 의미를 계속 탐구하는 그런 친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SNS를 통해서 그 소통을 하실 때 또 하나 주의하시면 좋을 게 뭐냐면 바로 지질공원 인근에 있는 지역 문화 공간을 소개하시는 것도 아주 중요한 팁이 됩니다. 자, 왜냐하면 이 지질공원 해설 프로그램이라는 게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단순히 지질학적인 가치만 소개를 하는 게 아니죠. 바로 이 지질공원 근처에 있는 역사, 문화, 예술, 생태 다양한 부분들을 지질공원과 연결을 해서 이 지질공원의 가치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이 지질공원의 풍경을 보고서 영감을 얻어서 뭔가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시는 뭐 예술가 분들이라든지 그리고 그분들이 활동하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소개를 해주시면은 방문객들이 지질공원을 왔을 때 또 SNS를 통해서 그것들을 보고서 나중에 내가 갔을 때는 단순히 이 지질공원에 가서 내가 뭐 지질학적 가치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질학적인 가치를 통해서 영감을 받은 작가들이 만든 예술적인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함께 즐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마 이 방문객들의 이 지질공원을 찾는 그런 어떤 경험의 밀도가 훨씬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리하기.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먼저 지질공원 해설은 자연유산을 보존하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해설은 정보 전달이 아닌 이야기를 통한 공감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청중별로 맞춤 이야기를 구성하거나 뉴미디어를 통해 방문객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질공원 해설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